네, 이어서 자동차 상담 시간입니다. 새 차를 샀는데 내 차가 새 차가 아니었다? 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새 차 구입 후에 확인해야 할 점들도 함께 살펴보죠. 자,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타이어는 언제 바꿔야 하는지, 워밍업은 왜 필요한지 등등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고요. 저희가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이렇게 안 뵌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4단계가 빨리 풀려야지 얼굴 보면서 예. 좀 더 친근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만 연결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대학 강의 하시나요? 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를 이제 겸비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학교마다 좀 입장이 좀 틀리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제 벌써 대학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다음 주부터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또 비대면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은 이 중간이나 학기말고사는 꼭 대면으로 하는 객관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접 그때는 또 얼굴을 직접 보고 학생들을 얼굴을 보고 하는 수업이니까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위드 코로나로 또 전환이 되면 한번 또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고요. 네. 자, 그 해당 차주의 주장을 보면 새 차를 샀는데 정비를 맡겼더니 부분 도색 흔적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차주는 도색한 적이 없는데, 아니 교수님 이게 가능해요?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신차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다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아마 비용을 몇 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하고 그러면서도 비용이 부족해서 할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신차 구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차 구입을 해서 기분 좋게 운행을 하다가 처음엔 잘 모르다가 보통 이제 한두 달 이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정비센터에 들어갔더니 이 정비 전문가가 이거 문제가 있던 차네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 흔적을 찾는다든지 특히 제일 많은 것이 도색입니다. 도색 흔적이 어디 긁힌 거죠. 긁혀가지고 어떤 패널 자체를 도장을 했다든지 또는 위에다가 덧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발견이 되면서 판매처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를 받으실 때 좀 더 정확하게 트렁크도 열어보고 하체도 보고 이런 전체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차를 받으면은 이 정비업소에 가서 리프트에다 차를 올려서 전문가하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한번 고민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새 차인데 이러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외에도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발생하는 종류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렇다고 이게 판매처가 이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국내 어떤 해당 브랜드 지사 입장에서는 난리 나는 문제죠. 왜냐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배로 오죠. 배로 오다 보니까 혹시 짠물에 노출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수입차 같은 데는 평택항의 PDI 센터라는 데 보통 보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 2, 3개월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바닷바람에 짠물로 인해서 바닷바람에 소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뒤집어 씌워도 바닥 같은 데 녹슬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차에다 올려서 카캐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를 몇 대 실어서 현장에 판매점까지 이동을 할 때 올리고 내릴 때 긁힌다든지 그래서 도장이 벗겨지거나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알리고요. 슬쩍 그 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하고 넘겨준다든지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5번님 방금 한국리서치에서 라디오 청취율 조사 받고 신규에서 문자합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얘기했다고 아주 행복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요. 네네. 잘 아시잖아요. 이럴 때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좀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새 차를 받았을 때는 차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차 바꿔줘야죠. 교환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힘들게 차를 진짜 힘들게 마련하거든요. 예. 또 부부가 진짜 열심히 모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 또 원하는 내가 드림카를 드디어 받았다라는 것이 한꺼번에 엎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교환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차가 한번 나가게 되면은 교환 환불 안 되고요. 예. 또 레몬법 적용을 하려고 해도 레몬법 자체는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예. 뭐 중요 장치는 3번, 또 일반 부품 4번째 해당될 때 이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몬법 적용도 불가능하고 아하. 그래서 흠집에 대한 것들은 교환 환불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판매처하고 소비자가 합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인센티브를 받고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 찜찜하고요. 예, 그럼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추락하니까 충성 고객이 떠나는 경우도 생겨서 원만히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레몬법 말씀도 하셨는데 보통 그 자동차 판매 업체와 소비자가 분쟁이 있을 때 소비자가 이길 확률이 많이 적잖아요. 적죠. 특히 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다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교환 환불 잘해주지 않습니까? 예. 가장 후진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분야가 자동차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급발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100% 패소하는 이유는 자동차에 대한 결함을 운전자가 찾아야 되는 나라거든요. 예. 재판 과정에서 거의 전자적 이상에 대한 것들은 흔적도 남지 않고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것들이 자사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재판 과정 중에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 국내는 소비자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례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소비자가 불리하다 보니까 법대로 해라는 것들이 있는 예. 겁니다. 판매자나 제작사가 그냥 알아서 한국 법대로 해. 이게 굉장히 나쁜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법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새 차를 받았을 때 네. 어떤 검수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이전 등록해서 완전히 끝나기 전에 차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차를 받으실 때는 차를 잘하는 분하고 같이 가는 것도 좋아요. 예. 예, 잘하는 분하고 가서 차에 대한 점검, 특히 대낮에 햇빛에 있는 데서 받게 되면은 빛이 반사될 때 반사율이 틀립니다. 도장을 한 부위는요. 예. 그래서 그런 부를 전문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런 부위가 눈에 띌 수 있는 데도 있고, 특히 예. 이제 구석진 곳을 잘 보셔야 돼요. 트렁크 열어서 모서리 부위라든지. 또 엔진룸을 열어가지고 엔진룸에 나사못이 박혀 있는데 나사못까지 페인트 칠해져 있다 그러면 후에 차가 제작한 이후에 뿌린 거거든요. 그게.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휠하우스라든지 이런 부위 같은 거, 또 밑에 하부도 좀 숙여서 보게 되면은 밑에 하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이 부품이 2개월, 3개월 되면 녹쓰는 경우도 있어요. 시뻘겋게 돼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확인해서 인수하기 전에 만약에 그걸 확인이 되면은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받은 다음에는 거꾸로 반대로 환불 또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수하기 전에 살펴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살펴봤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그건 인수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일단 판매 딜러가 이 소비자한테 전달돼서 완전히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등록을 안 했거든요. 이전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이걸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한번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다르게 되면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이 신차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발생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일반 소비자가 차를 받을 때 느끼게 된다면은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회사 차원에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국산차와 틀리게 수입차는 중간에 지사가 국내가 있고요. 우리가 일명 이거를 임포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딜러는 판매입니다. 판매를 하는 데고 AS를 해주는 데기 때문에 입장이 좀 틀려요. 그래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된다 그러면은 교환이나 환불까지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사인데 일반 딜러들 입장에서는
한 번 나가면은 차를 절대로 교환 환불을 안 해주는 게 일반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인수하기 전에 차를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기능 같은 거 스위치 한번 확인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8135번님, 자동차 엔진 오일이요. 일반 오일과 합성 오일 차이가 큰가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 합성 오일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예. 자동차의 소음도 많이 없애주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엔진 오일을 사용을 하다가 간혹 합성 오일 좋은 걸 쓰게 되면은 이제 한 조금 운행을 하다 보면은 엔진 소음도 줄어들고요. 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걸 피부로 느끼거든요. 예, 좋은 걸 이제 몸에 입혀주니까 엔진 오일 자체의 성분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도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걸 쓰게 되면은 또 소모품 교환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이 크니까 일반 본인이 갈았던 엔진 오일을 얼마큼 지속적으로 잘 갈아주냐 정기적인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쓰는 것보다도 약간 한 단계 높은 합성 오일을 써주게 되면은 훨씬 더 자동차의 상태가 유지가 좋다는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필수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 쓰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오일도 찌꺼기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정기적인 엔진 오일 교환을 무작정 권하고 한 단계 높은 거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합성 오일과 일반 오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합성 오일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 엔진이 배기량이 큰 것들, SUV 같은 거 배기량이 큰 것들은 엔진 오일을 몇 통 들어가거든요. 리터가 틀립니다. 4리터, 5리터식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은 비용도 그만큼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요. 수입차 중에서 고급 SUV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한번 교환하는데 5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와, 50만 원 넘게 들어간다고요? 적은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자기 차에 맞는 최적의 엔진 오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교환 그리고 본인의 운전 방법이 험하다 그러면은 엔진 오일을 이렇게 이 게이지 같은 거 찍어냈을 때 손에 이렇게 만져보면요. 시커멓고 손에 이렇게 미끌미끌해야 되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있으면은요. 찌꺼기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운전 방법에 따라서 주행거리에 따라서 본인이 자주 교환해 준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엔진 오일은 뭐 15,000km 내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갈아주는 것도 좋아요. 10,000km 내에서 보통 8,000, 9,000에 갈아주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엔진의 상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갈아주시면 몇 년 이후에 같은 차종, 같은 주행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연비라든지 엔진 소음이라든지 고장 빈도가 틀려지는 거니까 엔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